안녕하세요. 군것질 박호성 멘토입니다. 2012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46번 문제는 내용일치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죠. 기억과 설명, 연관된 설명으로 속절하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자, 맥스웰 속력분 이런 내용을 읽기 전에 기억이 뭔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억은 밀러와 kup슈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 그러니까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딱 봐도 되게 어렵게 생긴 장치고요. 또 설명도 되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겠죠. 다시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맥스의 속력분포 이론을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일부 검출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읽었죠? 자, 맥스웰 속력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보기 1번이랑 관련되어 있던 내용이죠. 맥스웰 1번이 맥스웰 속력분포 이론을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쵸?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열기와 검출기 사이에는 두 판이 있는데요. 가는 틈이 있고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속력을 회전하면서 특수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자, 이 분자가 특별하게 어떤 속력 분포, 그러니까 이 분자의 속도, 이 특정한 속도를 가진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회전 원판에 가는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원판을 지나 검출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속력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그냥 얘가 지나갈 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는 아무 속도를 가진 분자나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회전의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연판을 가는 틈을 지나서 검출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첫 번째 회전에 입사된 분자들 중에서 일부가 검출기에 도달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를 통과하고 두 번째를 통과해야 검출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를 통과한 것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두 번째를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전부 다 검출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검출기에 도달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었죠. 계속해서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그쵸? 아무 어떤 속력을 가진 분자든지 통과를 할 수가 있죠. 이 구멍 뚫릴 때 지나갈 수만 있다면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서 결정된 특정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자,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달할 때까지 이 구멍이 돌아간다면 이 분자가 가는 길로 돌아간다면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멍이 여기나 다른 데 위치하면은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그냥 벽에 부딪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랑 이 구멍이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랑 일치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첫 번째 틈을 통과하는 분량의 속력은 다양하다라는 내용은 3번 보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3번 보기를 확인해 본다면 첫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다양한 값의 속력을 가진다. 맞죠? 똑같이 써 있었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 특정한 속력 부분보다 더 빠른 분자들은 두 번째 틈이 꼭대기 오기 전에 원판이랑 부딪힌다. 자, 이 구멍이 엇갈려서 나 있잖아요. 첫 번째 구멍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 구멍은 여기 있어요. 이게 틈과 틈 사이 각도인데요. 지금 얘를 지나고 나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얘가 여기까지 가는 속도랑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이 분자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구멍이 돌아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나 빨라진다면 여기 있는 구멍이 지금 얘가 지나갈 길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있었겠죠. 여기 오겠죠. 그럼 벽에 부딪혀서 못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설명이었고요. 느린 분자들은요. 너무 느린 분자들은 이 구멍이 얘가 갈 길에 이미 가서 지나갔는데 구멍이 얘가 가야 될 길을 지나갔는데 그제야 이제 부딪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구멍 뭐 오른쪽에 부딪히겠네요. 얘가 가고 나서 얘가 구멍이 뭐 여기쯤 갔을 때 여기로 딱 도착하겠죠. 그렇게 하면 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속도만 가진 분자들만 얘를 지나고 운 좋게 얘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자,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은 회전 속력에서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이 될 거고요. 이 각도를 고정하고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는 다른 속력과 분자를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을 검출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4번 보기랑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4번 보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회전 속력은 같고 틈과 틈 사이 각도가 더 커지면 더 빠른 분자들이 검출된다. 본문에서는 더 느린 분자들만 검출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었죠. 빠른이 아니라 각도가 커지면 더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이 두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볼게요. 자,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는 다른 속력을 가진 분자들을 검출할 수가 있다 라는 건데요. 지금 정확하게 더 속도를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이 통과한다 라는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뭐 특정한 속도를 가지겠죠. 근데 이 틈과 틈 사이 각도가 똑같고 이거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더 느려질 거고요. 얘가 여기서 도달하는 속도가 더 느려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회전 속도가 좀 더 느려진다면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더 느린 분자들만 이 구멍을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더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만이 두 번째 틈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46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이 생겼으면 군것질에 질문해주세요.